안녕하세요. 우리 또 이제 유학집 두 번째죠? 좀 친숙해졌어요? 아직도 낯설어요? 뭘 받는가 모르면은 건망증이고, 이게 뭐지? 내 선생을 못 알아보면 이제 치매고, 이제. 내용을 모르는 건 뭐 건망증이 극복이 됩니다. 두 번째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첫 번째 했던 것들 잘 강의 들으면서 놓친 거 좀 다시 체크하고, 이해 못한 거 다시 다지고, 암기할 거 좀 더 다져가지고 튼튼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그 스케줄은 처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유학집을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다시 하고,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반복하고,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스케줄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문제 내느라고 저는 고생이 좀 많은데, 이제 이 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 이제 광역계획권 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에 대응해서 그때 도시군 계획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의 그런 공간구조나 또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은 서로 포함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건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얘는 도시군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단위죠. 특광, 별별, 시, 군. 그리고 이것들 둘 이상을 결합해서 만든 게 뭐예요? 광역계획권.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네, 이것들 둘 이상을 결합하다 보니 이것이 둘 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같은 도 안에 있는 시군을 결합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더라. 그럴 때는 누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했더라. 같은 도의 관할구에게 광역계획권이 형성되더라.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이렇게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넣고, 조금 이따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에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시각적으로 확인하시고 내용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도시군 계획의 그 도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것이 지침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구체적이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립하는 그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지역의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 세부적인 계획들, 이게 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도시의 커다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도 있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고, 또 용도 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뭐 도로, 공원 같은 거 조성할 때도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의 정책 방향은 이걸로 해요. 정책 방향. 크다는 흐름.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로를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계획이니까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파주시 전체가 아니고 파주시의 특정 지역을 특별하게 가꾸고 싶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적용돼?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규칙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뭐 이제 법이 개별법으로 다시 공부하겠지만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또 무슨 사항이죠?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용기지도 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제 용기지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용도 지역은 또 뭐가 있어요? 도시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있고, 전주는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거기를 시험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맞죠? 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 이제 다 이것이 용기지도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하는 것에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도 알아야 돼.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용도 지역을 이렇게 세분해서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을 이렇게 일종 전주를 3종 1주로 변경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표현으로 세부적인 걸로 만들 수 있고요.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니다.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보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하는 게 있어요. 또 경관지구는 오늘 여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가겠지만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한다든가, 특화경관지구로 이렇게 용도지구를 세분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겠죠. 용도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는 단순히 나올 수 있고, 자, 개발 제한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고, 또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시가화 조정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또 뭐가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 을 정하는 것도 다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다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 변경 지정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관리계획은 여기는 용기지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더 이제 자세히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뭐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 정도 한 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집에 보면 자꾸 뭐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것도 뭐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대외적 구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대외적 구성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내용이 좀 명확해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그냥 결정해서 고시했다고 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게 뭐죠? 지형도면. 이걸 고시해야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 고시 한 날이죠. 다음 날 아니고 고시해도 효력 발생해요. 왜냐면 이거 고시 한번 해줬고 또 재차 고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봐요. 그래서 고시한 날이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그랬죠. 1000번을 똑같이 반복 읽어도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생각하고 10번 읽으면 기억이 확실히 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면. 이제 그래도 이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 또 요약집 2번째이기 때문에 더 자꾸 들으면서 여기 뭐 필기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숫자 외우는 것보다 내가 이해 못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이해하면 그게 남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고시하고 열람시키죠. 여기서 지형되면 또 고시했기 때문에 하루 기다릴 필요 없이 지형되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전체를 필기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필기해서 외우는 것이 얼마나 좀 뭐 부질없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힘들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해를 하시면 그게 좀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를 이해를 딱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암기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어요. 전체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 하는 것들하고도 관련성이 좀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국가계획은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뭐라고요? 국가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의 여기는 지방 정부의 그런 토지 이용권 관련된 그런 계획이 여기는 도시군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이 되는 것이고 중앙 정부의 어떤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계획이 뭐요? 국가 계획입니다. 국가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포함하지 않을 때, 포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계획이 여기는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 계획보다 우선하겠죠? 여기에서도 기본 계획이 지침이 돼서 관리 계획이 된다. 이거는 정책 방향을 하는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하나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얘는 둘 이상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획도 여기는 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요. 이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하나의 그런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하나의 자치단체이지만 이거는 둘 이상의 합의해서 계획을 세웠죠. 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광역과 기본계획이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계획. 그래야지 이게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기본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이제 답으로 많이 처리했는데 제가 최근에 푼 그 강의한 문제 중에는 이거를 이것만 똑같은 답을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한 4번씩 내는 거 있어요. 잘못됐죠. 아무리 중요해도 4번 하면 지겹죠. 우리가 2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문제에 섞어내는 건 좋은데 뭐 낼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다른 거면 잘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강조하더라도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4번씩 답으로 처리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우선해요? 광역이 우선한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 있으면 이제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하고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이나 국가계획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국장이 조정료 갈 수 있어요. 상위계획에 맞게 고쳐라. 조정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하겠습니다. 서열관계 한번 봤어요. 그 서열관계가 바로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광역과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이들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광역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이 부합해야 되고 광역이 부합하지 않을 때는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그 지역의 종합계획이다. 위에서 굵은 글씨를 써놨어요. 제가. 종합계획.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문별 계획은 뭐에 부합해야 돼요?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관리 계획은 이제 광역 계획과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서열 관계 국가 광역 기본 관리 계획 해놨고요. 이러한 계획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그 기준을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만약 무슨 계획을 정하는데 국장은 까먹었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무슨 계획 하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조례가 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국장이 정한다 그럼 맞다 하시면 돼요. 3번 3페이지 기반시설은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관리구로 설정한다 했는데 이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하는 게 있고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환경 기초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의 특징 말씀드렸죠? 아시죠? 지금쯤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거 이것을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용도지구도 여기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어본다면 물론 이거 자체의 성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 연결이 잘못된 거 물어볼 수 있고 이제 이것들 성격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성격을 물어보기보다 대통령령에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격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거를 보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알려줘요. 그럼 교통시설 알려주면서 연결 잘못된 거 아니까 교통에 해당되는 것 아닌 거 상식으로 찾으면 돼요. 도로, 항만, 철도, 교통시설 맞죠? 주차장, 뭐 정류장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외 중에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깜빡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거 폐차장 뭐요? 이것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그랬죠. 이것은. 폐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교통수단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폐차장 가서 백미러 같은 거 주워다가 차량에 바꿔 끼고 운행을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부수이고 본래 목적 아니죠. 이제 환경기초시설은 폐차장 그리고 뭐 여기에 폐기물 처리 및 오염 폐기물 처리 및 활용시설 재활용시설 같은 것도 환경기초가 될 것이고 뭐 수질 오염 같은 거 나오면 환경기초시설 되겠죠. 그리고 뭐가 또 하나 있죠? 기억해요. 하수도.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맞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들어간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것도 이제 지문에 뭐 어쨌든 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올해 나오면 거의 나올 겁니다. 얘는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얘가 빗물은 뭐예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와 관련해서 자 물이 흐르기를 하는데 이건 더러운 물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환경기초시설. 근데 방제시설에도 물이 흐르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하천을 정비해서 풍수 수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하천도 이제 하천은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각종 뭐 방풍, 방수, 방화, 뭐 사방시설 하는 방조시설 하는 방 들어가면 뭐예요? 방제시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공공청사라든가 학교 같은 것일 거고 뭐 이런 어렵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 공간시설도 어렵지 않죠. 뭐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뭐 이런 게 있고요. 유통공급시설도 어렵지 않죠. 뭐 수도, 전기, 방송, 통신 공급하는 거. 방송, 통신은 이제 정보를 공급한다 해서 유통공급시설 하는 데서 찾으면 되겠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있죠. 공동구 이것도 공급시설. 시장도 유통시설. 앞에다 써볼까요? 유통이니까 시장, 유통시설. 공동구, 공급시설 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해 충분히 찾으시고 보건위생시설 이것도 깜빡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 맞죠? 보건, 건강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시설에 도축장. 우리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장사시설. 장례와 관련된 거, 장례식장, 뭐 화장장, 봉안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이런 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과 관련된다는 거 이게 이제 특이점이죠. 그래서 뭐 장사실 같은 것들 이제 잘 물어볼 수 있고 여기 말하는 하수도 폐차장 같은 거 지금 설명드린 것들 좀 헷갈릴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방 들어가는 것은 방지설이니까 나와도 답이 아니겠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봐야 되겠고 공동구 이건 공부하는 사람 알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내요 이런 것들은 시험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맞추는 건 답으로 처리 안 하겠죠. 교통시설 해놓고 도로 이런 걸 다음 중 맞는 것을 해놓고 이걸 답으로 처리하는 건 안 합니다. 이건 공부 안 하는 사람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시설에 자동차 정류장, 그다음에 공간설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고 유통공급설 설명드린 대로 공동구 시장 이런 것들 굵은 글씨는 좀 더 음미하면서 보시고 다른 것들 이제 다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계속 이것만 보기보다 이제 문제를 또 푸는 거죠.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모르겠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답만 보면 안 되고 여기 와서 다시 다 들춰보고 다 읽어야 돼요.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은 내가 왜 틀렸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다 틀렸어요. 답만 외우면 안 되고 또 보셔야 돼요. 시험 보기 하루 전이다 틀렸어요. 답만 외우면 안 되고 그때는 답만 외우고 가야 되겠네요. 하루 전이니까 일주일 전에는 봐야 돼요. 하루 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겠지만 그만큼 지금 계속 찾아보는 게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초조해서 빨리빨리 진도나고 싶다.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알고. 근데 몇 번 했는데도 계속 틀리고 그 부분은 내가 진짜 어렵더라 이러면은 어때요? 지우세요 그럼. 다른 부분을 하면 되죠. 왜 어려운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말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서 지우면 안 되고 했는데 몇 번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 이제 그 부분 빼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 이제 버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지레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고요. 자,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청사, 그리고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그 체육시설 제 앞에 말을 뺐어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 말은 시험에 붙이니까 분명히.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 노출되는 그 양에 비해서는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빈도수는 높은 편입니다. 현대국가가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설하는 것들은 언급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도 사회복지설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할 때 폐교 공복임 할 때 그 복이 사회복지설이었어요. 유료사회복지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회복지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설을 존중하거나 임대주택을 좀 보호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제가 그런 말 나오면. 방제시설은 말씀드린 하천 체크하셔야 되겠고 보건위생시설은 이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다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장사시설이 좀 언급이 좀 많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장사시설이 아니고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장사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수도, 폐차장 많이 나오고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 올해는 꼭 나올 겁니다. 지문 중에. 도로는 또 더 세분할 수가 있는데 불형에 따라서 그 도로의 종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뭐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하는 뭐 도로 붙어 있으면 도로. 억지로 무슨 불형이 없는 도로 이름을 만들어서 틀리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그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뒤에 정류장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터미널, 차고지,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 휴게소 하는 말들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뭐 자동차들이 모여들 수 있으면 다 자동차 정류장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된다고 있고 광장은 뒤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광장. 그중에 이제 뭐 건축물 부설 광장, 경관 광장, 지하 광장도 있는데 교통 광장은 도로가 아니고 뭐였어요? 광장이라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뒤에 붙어 있는 게 본질이죠. 광장이 본질입니다. 뒤에 있는 게. 자,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걸 설치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도시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기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물론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공공정사에서 시장이 폐가 아파서 이렇게 외운 거 있었죠. 시장 이런 도시군 관리기 없이 설치해도 돼요.
도축장 작은 것들, 500 미만인 것들이라든가 종합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원칙 뭐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局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지금부터 기반시설 하는 것 이외에도 이름이 또 생기죠. 그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局으로 설치가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군.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장은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파주시에다가 어떤 한 곳에 파주시장이 전통시장을 하나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도시군 관리가 없이. 그걸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아서 결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이걸 또 줄여서 부르는 말이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 글자가 줄어들수록 자꾸 더 포괄적인 개념 되죠.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하니까 시설 사업 하나,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둘, 정비 사업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행할 때는요, 각각의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인가. 근데 우리가 공법에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협의 하는 것들은 중복된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만 하면 돼요. 선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정해졌고 이렇게 용도구역, 이게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다시 보면요. 용도지역에 이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줬는데 규제를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제도가 뭐예요? 용도지구.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도 또 제대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또는 공공목적에 적합한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뭐예요? 용도구역. 다 뒤로 갈수록 새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을 해볼까? 녹지지역이다 하면 건폐율이 20%. 그런데 여기 취락지구에서 여기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여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건데 여기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정했다. 그럼 건폐율이 얼마가 될 수 있어요? 자취니까 60. 그래서 여기는 행위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상업지역인데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경관지구. 그럼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상업지역에서 본래 허용되는 건축물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강화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행위제한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 가면 분명히 나와요. 뭐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 해요.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얘네들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은. 그죠? 지구단위 계획에도 그래서 건축물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사항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또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는 이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한 통제의 성격보다 우리 개인의 개발 행위와 관련된 통제를 하는 것이 본래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내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 허용되는 것이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전용주에서 내가 건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 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파주시 전체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계획을 말한 거고, 여기에 이제 개발 행위허가는 그렇게 계획을 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개별 필지를 이용하는 행위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 행위허가 받아야 된다. 이 개발 행위허가는 저 앞에 있는 그 관리계획, 뭡니까?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가 간섭할 수 있는데, 이건 개별 필지에 대한 이용 행위는 그 자치단체장이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하는 게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허가를 하다 보니 개발 행위를 일반적인 그동안 행위를 허가한 것처럼 그대로 했을 때는 도로가 너무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완전히 근데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개발 행위를 더 짜게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리고 또 개발 행위를 허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같다 하면 기반시설을 개발 행위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고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외웠어도 나중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가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또 시험장 헷갈리고요. 틀릴 가능성도 많아요. 이제. 개발도 관리구역을 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구역을 정해준 그런 계획 아래에 개발 행위 허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도지사 통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국가계획 관련될 때는 국장이 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 앞에서는 이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이제 할 때가 많죠.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인 내가 우리 집 100평에서 건축허가 받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국장 내가 허가하겠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특광 별별 시장 군수. 다만 이 뒷파트에서 국장이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시범도시 지정, 이것은 이제 국가의 목적 관해서 각 도시에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장이 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고, 이것은 한 번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 도시군, 그런데 다시 여기 보면요, 용기지도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여기서는 이 사업할 때 뭐 한다고 했어요? 그 해당 절차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이제 하나 더시고. 또 하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아까 여기 있는 기반시설이 있었죠? 기반시설 중에 만약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공공청사 같은 것들. 근데 공공청사를 설치할 때 여기에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는 안 받습니다. 여기는 건폐율 행위자는 안 받아요. 도서관을 건축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그럴 때는 여기에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는 초등학교나 농어가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얘가 아닌 것이 설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또는 건축 제한을, 건폐율 제한을,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용도구역은 언급 안 하죠. 왜냐하면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데서도 용도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는 구별 안 하셔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용도지역 행위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 계획사 받지 않는다. 초단하라 이것은 뭐예요? 얘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개발 행위할 때 초등학교나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우리들 하는 거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물론 아주 쉬운 문제는 요거 찾는 문제 나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인 거 아닌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왜 이걸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하면서 여기 두 가지 시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이거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얘네들은 개발 허가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두 가지까지 이제 좀 확장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볼 때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해당 파트에 또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내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이해를 안 하면 그 파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나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그것도 계속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3번에 있는 3페이지는 맨 밑에 있는 건 이제 쉽습니다.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거.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설치뿐만 아니고 이제 정비, 개량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 4페이지. 기반 시설 중에서 공공성, 공익성이 아주 큰 것. 이게 뭐예요? 공공시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원, 광장, 수도, 공동구, 하천, 방화, 방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주차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2번에 있는 거는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인데 파주에는 무슨 프로 축구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이제 프로 야구단이나 이런 데서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럼 그것은 공공시설이다 아니다? 공공시설 아니죠.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닌 거죠.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유료 사설 주차장이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고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설일 때는 공공시설은 아니죠. 그것은 행정청이 설치한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돈을 받더라도 공공시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이런 것들도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는 공공시설. 사인이 설치하면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그것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해해서 기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주저하면 공동묘지에 일찍 간다 해서 봤죠. 운동을 주저하면 공동묘지에 간다. 운동장, 주차장, 저수지,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공시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문제로는 안 나올 거예요. 단일 문제로는 나오면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 도로, 철도, 운동장,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도로, 철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운동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고 그걸 기억해요. 그렇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통째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광역도시계획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을 먼저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광역계획권 용어정의는 받고 이제 여기 광역계획권 특광별별시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뭐예요? 도시군 계획. 이걸 둘 이상 결합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거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광역계획권인데 그 특광별별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서울과 문제, 고양시 이렇게 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 준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줍니다. 근데 그냥 파주와 고향을 결합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럼 그건 둘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게 아니고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이 유치하는 거죠.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이 유치할 때는 누가 정하면 돼요? 도지사가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정해주면 그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이렇게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립하는 것은 여기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동 수립.
공동 수립인데 이제 그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계획을 먼저 지정하는 절차 있죠? 누가지? 국장과 도지사 지정 절차가 있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그리고 다음 뭐가 나왔어요? 승인하는 절차. 승인은 이제 지정권자가 승인해 줍니다. 문제 풀면서 해당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어디를 가지고 지문을 잘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 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국장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법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권력 행사의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도 관계되는 자의 권한에 대한 통제라든가 간섭에 또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시험에서 그냥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읽어봐봐야 틀릴 수 있어요. 만약에 틀리게 되면요. 관계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국장이겠어요? 도지사겠어요? 틀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다. 이거. 도지사예요. 국장 아니고. 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관계 중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은 틀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강의했어요. 중장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다른 걸 다 공부해서 시험장 딱 가면 중장은 국장이지. 이러면서 여기에 나왔어요. 이제 중장 도지사는 이걸 지정하려면 관계 중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장이 왜 여기 있어? 틀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공부한 사람 틀릴 수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의견 들어야 한다는 맞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시도, 시군, 의회,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관계 의견 들어야 돼요. 거기도 이제 시장, 군수 같은 것이 또 한번 나와서 약간 걸리는 게 있는데 의회 의견 듣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고 틀립니다. 뭐 지금 써놓은 거 이거 정확히 해야 돼. 자, 관계 의견 들어가고 있죠. 관계 의견 든다 그러면 맞다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국장이나 도지사가 이 의견을 듣고 광역계획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는 꼭 거치는 절차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심의. 언제요? 마지막이라고 했죠? 시험에. 그래서 이제 심의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고는 안 해줘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들이 하는 것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의견 듣는다, 심의를 거친다 하는 정도 이제 보시고 또 하나 언제나 적용되는 거 이게 다 언제나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가끔 뭐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구한다 이런 게 또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처리할 필요 없어요. 문제집이 나오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국장이 무엇인가 할 때 와서 귀찮게 하는 자가 있죠. 중장. 그래서 국장이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중장, 시도이사,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 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우리 좀 개발하게 해달라 이렇게. 중장이 할 수도 있고 관계되는 시도이사가 할 수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는 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 군의 경우에는 읍면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 군, 읍면 단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대상이 되니까 이 도에 있는 일부인 시장군수도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시와 서울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장도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법문 규정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벌 만들었겠지만 그 분석 이것도 세분해서 할 필요 없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뭐 하시죠? 중장이나 시도지사나 누가 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저 뒤에 제가 시범도시 하는 거 썼었는데 시범도시에서만 구청장이 나옵니다. 다른데 구청장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여기서 만약 구가 있다, 구청장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고 맨 뒤에 이제 시범도에서만 구청장. 제일 뒤에 농지법에서는 읍면장. 농지증은 읍면장이 발급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청장 없다는 거.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면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해봤고 10분 쉬었다가 여기 광역도시계 수립하는 거 보겠습니다. 칠판은 그대로.